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완성 12번째 단원 전반사 광통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번부터 시작합시다. 2점짜리 문제부터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원형 수조에 물을 채우고 단색광을 비추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기 45도가 되도록 입사시켰더니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대요.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죠? 임계가 그러면 45도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D극보기는 맞았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물이 공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밀원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간 겁니다. 그 다음 단색광의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은 거고요. 맞았죠? 그럼 기억니은 대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와 매질 B 경계에서 전반사하고 A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고 이미 전반사 했어요. 세타 제로로 들어갔는데 전반사 했으니까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은 각이라는 얘기죠. 전반사하고 그 다음에 A와 C의 경계에서는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됩니다. 그럼 아직 전반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세타 제로보다 임계각은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P가 A에서 B로 입사할 때 입사각과 A에서 C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세타 제로로 같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와 B 사이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맞았고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해놨죠? 왜요? 속력은 A에서 C에서 A가 지금 밀원 매질이고 C가 소환 매질이니까 작은 거 맞습니다.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왜죠? 아직 A와 C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A와 B 사이 임계각. 자,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세타 제로보다 작아요. 그쵸? 세타 제로보다 작아요. 즉 A가 지금 밀원 매질이란 말이에요. N, A, N, B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 임계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세타 C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세타 제로보다 커요. 그쵸? 근데 N, A, N, C인데 여기는 지금 A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고 이건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요거를 두 개를 합하면 N, A, N, C, N, B 관계가 되죠. 이건 차이가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났고 차이가 작으니까 안 일어났고 됐죠? 그러니까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아야 되죠.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고요. 그럼 기억니은 뒤것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할 때 A와 B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또 굴절률을 비교해 봐야죠.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A가 B보다 굴절률이 지금 큰 상태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P가 A에서 B로 입사할 때 세타2로 입사할 때입니다. 세타2로 입사할 때 A와 B 경계면에서 반사하는 데입니다. 세타2는 전반사였어요. 그럼 임계각은 세타1과 세타2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세타1과 임계각이 세타2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는 매질 C에서 매질 B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할 때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답니다. 그러면 N, C가 N, B보다 큰데 세타 C 프라임은 요때의 세타 C보단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때 세타 C보다. 요거는 지금 요 사이에서 되는데 세타1에서 지금 요 세타1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는데 요건 세타1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랍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거 맞았고요. 세타2, 세타 C, 세타1이 가장 큰 거? 아니죠. 세타2가 가장 크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맞습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크죠? 왜요? 이 차이가 지금 요거보다 어떻게 됐어요? 각도가 더 작으니까, 임계각이 작으니까. 맞았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매질 A에서 반환형 매질 B, C로, B, C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각각 입사한답니다. A에서 B로 입사한 후 X는 B와 C의 경계면에 도달하고 Y는 B와 C의 경계면에 있는 점 P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자, 그럼 X는 어디에 도달하는지 표시가 안 돼 있군요. 그걸 찾으라는 것 같습니다. 원이 있고요. 여기가 B고요. 얘는 C고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되고 X가 이렇게 들어가요. 세타로 입사각 세타. Y도 들어가요. Y 입사각 세타로. 그랬을 때 여기 중심 오고 여기는 직각이고 P점이 여기 있는데 Y는 P점을 이렇게 가서 P점에서 전반사한대요. 이렇게. 이게 세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세타 제로 같은데요? 아유, 종이를 큰 종이에다 인쇄를 안 했더니 구분이 안 됩니다. 세타 제로 같습니다. 네, 세타 제로요. 자, 근데 X는 어디에 도달하는지 몰라요, 지금. 됐습니까? 아무튼 경계면에 도달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도가 여기 작죠. 그쵸? 그럼 여기 C가 밀원 매질이죠. 됐어요? C가 밀원 매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튼 이 경계면 어딘가에서 만나는데 BC의 경계면에 도달하고 그러면은 N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N A하고 N B를 비교해 보면은 법선과 이론각이 여기 작으니까 밀원 매질이에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 보세요. B하고 C 하면은 요게 소환 매질, 요게 밀원 매질이라는 얘기죠. N B보다 N C가 굴절률이 더 커요. 자, 이거를 통합하면은 N C, N B, N A 요 관계예요. 그쵸?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맞았고요.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야 되죠. 세타 제로에서 벌써 전반사 했으니까 작아요. 니은 틀렸고요. X가 A에서 B로 입사한 후 B와 C 경계면에 도달한 지점은 O와 P 사이. O와 P, 여기가 P고요. O와 P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B에서 C로 갈 때 이렇게 갔거든요. 즉 A에서 C로 갈 때, A에서 C로 갈 때의 차이하고 A에서 B로 갈 때의 차이를 보세요. 이게 더 크죠.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덜 꺾이는 거죠. 덜 꺾인다는 얘기는 빛이 이렇게 직진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꺾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직진 방향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덜 꺾이는 건.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O와 P 사이가 아니라 P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고,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을 순서 없이 A와 B 또는 A와 C로 만들고, P를 각각의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시킬 때
코어와 클래딩 사이 임계각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은 보기 위해서 님들을 고르래요. 자, 각도를 보고 또 찾아야 돼요. 여기가 A, B, C고요. 이렇게 법선이 있는데 여기에 A가 이렇게 들어가요. 광선 P가 이렇게 들어가요. 직진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꺾였대요. 그 다음에 얘가 직진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또 이렇게 꺾였대요. 됐죠? 그럼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요 각이 더 크죠? 요거보다. 그러면 A가 밀원 매질이죠? NA, NB. A와 B를 광섬유를 만든다면 요 놈이 코어고 요 놈이 클래딩이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B와 C를 봅시다. 요 각보다 이 각이 더 크죠? 그럼 B가 더 밀원 매질이죠? NB, NC. 그러면 B와 C로 만약에 광섬유를 만든다면 요게 코어, 요게 클래딩이 돼야 돼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N, A, NB, NC예요. 그쵸? A와 B로 했을 때 각도가 세타 1이라는 얘기고요. A와 C로 했을 때 각도가 세타 2라고 했거든요. 굴절률은 누가 커요? A가 B보다 크죠. A와 C로 구성된 광섬유소의 코어는 A지요. 기억니은 다 맞았고, 그럼 세타 1과 세타 2에서 누가 커요? 이게 커야 되죠. 그쵸? 굴절률 차이가 적으니까. 되었어요? 그런데 디귿은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단색광 P를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것을 나는 매질 C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P를 공기에서 C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각도로 P는 A와 B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 하며 C와 B 경계에서는 전반사한됩니다. P가 A, B, C 경계 P가 A와 B, C와 B 경계면에서 반사할 때 반사각은 세타 1, 세타 2 이고 세타 2가 더 크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으래요. 자, 이건 B고 여기 A고 B예요.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더니 여기는 공기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거는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 됐는데 요 각이 세타 1 됐죠? 그러면 공기하고 A를 비교해보면 누가 밀원 매질이에요? A가 밀원 매질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거 세타 1, 요거 세타 1이네요. 세타 1, 세타 1. 입사각과 반사각 같으니까. 여기서 세타 C, 임계각 세타 C는 세타 1보다 커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B, C, B. B로 들어가요. 동일한 각도 세타로. 여기는 공기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놈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세타 2, 그럼 여기가 세타 2. 그쵸?
자, 여기서 임계각 세타 C 프라임은 세타 2보다 작지요. 자, 이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C하고 공기하고 비교해보면은 N, C, N, 공기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타 1보다 크고 세타 2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다 그랬어요. 되셨죠? 자, 그럼 이거는요, NC 두 개를 조합하면 NC, NA, N 공기가 되죠. 됐습니까? 같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이게 더 작은 거잖아요. 이게 큰 거고. 됐습니까? 그럼 요 관계가 나오죠? 그럼 굴절률은 공기가 A보다 크다, 공기가 A보다 크다 틀렸고요. A와 B 사이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A와 B 사이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큰 거 맞았죠?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단색광 P를 매질 A에서 매질 C로, 매질 B에서 C로 이렇게 각각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더니 A와 C 경계면에서는 P가 굴절.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어요. B와 C 경계면에서는 P가 전반사 안 됩니다. 그림 나는 코어와 클레딩으로 이루어진 광섬이래요. 자, 그럼 7번. A와 C를 비교해보면 A가 미란 매질이죠. NA, NC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요. B가 미란 매질이에요. N, B, N, C.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요거 두 개의 차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합하면요. N, B, N, A, N, C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맞았고요. B와 C 사이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다. B와 C 사이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야 되죠. 그 다음 디귿. A를 이용하여 광섬유의 코어를 만들 때, A를 이용해서 코어를 만들 때 클레딩은요,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은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섬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과 같이 빛이 공기에서 광섬유의 코어로 입사할 때 이 빛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에서 전반사하여 코어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입사각 세타,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 입사각 세타를 광섬유의 수광각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은 각각 N1, N2라고 하면 N1분의 N2의 값에 따라 세타에 보면 달라진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에서 있는 것대로 고른 거 다 그렸어요. 광통신에서 이용되는 광섬유는 N1이 N2, 코어가 클레딩보다 커야 되죠. 맞았네요. 니은 N1분의 N2가 클수록 코어와 클레딩 사이 임계각은 작아집니까? 커지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N1분의 N2가 클수록 세타의 최대값은 작아지고요. 커지는 게 아니라 되셨죠? 이거는 지금 굴절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N 1에서 2로 들어갈 때 이거는 N2, N1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입사각은 세타죠. 코어와 클레니까 사인 입사각, 사인 굴절각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온 값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값이란 말이에요. 요가. 요게 입사각. 되셨죠? 이거는 사인
임계각, 그 다음에 사인, 굴절각이 90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1분의 n2, 요 값이 커지면 이게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세타 C가. 임계각은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쵸? 그럼 이게 커지면, 요 값이 커지면 입사각이 커지는 거죠. 요 값이 커지면, 요 값이 커져야 입사각이 커지니까. 그쵸? 이 값은 언제 커져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타로 들어온 거거든요. 요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값은 작아지는 거죠. 요 값이 작아져요. 그 얘기는요, 요거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사와 광통신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